제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식품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는 자연의 음식 중에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추가 있는데요. 대추라는 키워드 자체는 면역과 관련이 너무나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봄, 여름에는 대추를 잘 안 먹다가도 옛날 우리 한국 문화나 한국 식문화 속에서 가을만 되면 대추를 많이 먹는 문화가 생겼죠. 그 대추를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려서 끓여서 먹거나 차를 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대추가 면역에 얼마나 좋냐면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봤더니 사과의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내 독성을 제거하거나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또 기침 아니면 가래 예방을 하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그 대추 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그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당연히 염증이 떨어지겠죠.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대추를 꾸준히 잘 드셔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체온을 높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체온입니다. 저체온증.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 체온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손발이 찬 거 당연하죠. 배가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잦은 분들 있죠. 몸이 차가운 분들이 그래요. 몸이 따뜻해지면 생리통이 사라지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마른 분들 혹은 또 종아리가 찬 분들 한번 찬 곳에 갔다 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몸이 따뜻해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대추 자체가 사실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추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식이섬유와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물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억제나 제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로 바뀌는데 시간 문제예요. 정말 빠른 시간에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제 몸을 활성산소에 계속 맡긴다. 그냥 하루 종일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제 몸은 며칠만 해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플라보노이드 정말 좋아요. 식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갈비를 먹거나 고기를 먹으면 미각에선 기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몸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거나 아니면 감을 드시거나 생대추를 먹거나 익힌 대추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항산화물질들이 나오니까 몸을 피로군을 해결해 주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암의 원인이 되는 양성 종양들 있죠. 양성 종양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각종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들을 먹을 때 음식마다 혹은 또 식물마다 성질이 있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차가운 성질이 있고 어떤 성분은 뜨거운 성질이 있고 어떤 성분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것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막 열이 너무 많이 올라.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몸을 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배를 차갑게 만드는 물질이라든지. 근데 대추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가 따뜻한 성분이에요. 대추를 먹게 되면 몸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입니다. 위장 같은 경우는 소화액을 분비시킬 수 있고 또 소화액을 분비를 시키기도 하지만 위 기능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특히 대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의 소화액을 촉진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줘요. 사실 소화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소금,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물질들, 좋은 식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추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비를 예방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이 쓰리다 그러면 신과일은 좀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추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 장 연동 운동을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비가 있거나 혹은 또 변이 딱딱하신 분들은 이 대추를 자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 유산균 있죠, 유산균.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마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산균을 생성해 주니까 소화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 대추를 제가 예전에 많이 권장했던 분 중에 한 그 부류가 이제 빈혈이 있거나 적혈구가 부족한 분들, 피가 생성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대추탕을 먹거나 대추를 하루에 몇 개씩 꾸준하게 드시면 혈액을 만드는데 조혈기관에도 되게 좋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엽산이 풍부합니다. 대추에. 엽산이 풍부해서 특별히 악성 빈혈이 있는 분들 있죠.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분들. 이게 일시적으로 현기증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나가면 괜찮지만 그게 이제 거의 1년, 2년 뭐 오랫동안 내가 악성 빈혈이 있거나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몸속에 혈액이 부족해서 뭐 적혈구 수치, 헤모그램 수치가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추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의 예방이나 혹은 또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 대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또 하나의 성분이 칼륨입니다. 사실 칼륨은 일반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식물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대추에 들어있는 이 칼륨도 역시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칼륨 자체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혈관 내피 세포가 보호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유제품을 먹거나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들 먹게 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플라보노이드예요. 정말 신기하게 플라보노이드는 단지 항산화 물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도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분해시켜서 낮춰주면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짐작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대추에는 사과의 몇 배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17배. 이 정도 들어있으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대추 자체는 되게 쭈글거려서 이거 먹으면 내가 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추는요, 노화 식품 중에 정말 탑으로 손꼽히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오렌지도 있고 레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들 한 10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추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충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줘요. 사실 이게 빠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피부가 바뀌거나 뭔가 바뀌는 거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먹는 음식이 나쁘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그런 분들 보면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노화 현상이 빠른 거예요. 근데 한 번 폈다고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음식을 개선해주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오늘 먹어서 오늘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 몸이 뭐 하루 이틀 살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20년을 살아가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놨던 것들을 가지고 좀 미래 한 1년 후에 2년 후에를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런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 건강에 좋은 방식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후에 알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원인인지, 뭐가 내 몸에 암을 가져온지, 무엇이 내 몸을 노화시키는지, 무엇이 내 몸을 병들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한 번 하는 것들을 가지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대추를 드시라고 추천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해드리는 분들 중에 또 한 분들이 불면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그러니까 심신신경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분들이 저에게 뭐를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는 상추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화분을 말씀드리고 꿀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 특히 겨울이 되면 전 대추를 늘 추천드려요. 근데 겨울뿐만이 아니라
말린 대추는 항상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온다. 그럼 대추를 무조건 추천드리는데 우선은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천연 수면제가 칼슘에 있어요. 이 대추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포닌 들어보셨어요? 사포닌? 우리가 콩을 씻으면 그 물이 거품이 나는 그 물질들, 그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신경을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추에 함유된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역시 신경을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나 메가당, 자당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당분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당기잖아요. 단 음료들.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요구하기도 해요. 하지만 걔네들은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꿀물 단 거 먹어도 괜찮고요. 과일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대추를 씹어 드시거나 대추 차 이런 거 드시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냥 지나지 마시고 단 것을 먹되 특히 갈락토스, 메가당, 자당이라는 성분이 충분한 이 대추차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놔둬버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꿀물 한 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대추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 대추를 드시면 좋은데 이 대추의 달콤한 이 맛이 우리 뇌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요. 대추를 먹으면 달달하는 느낌이 있죠. 대추차를 먹거나 이렇게 마시면 달달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이 해소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신경계통에 제가 좋은 이유들이 정말 이 대추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그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잠이 잘 안 온 분들을 보면 미네랄 균형이 잘 안 돼 있어요. 미네랄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깨진 미네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소금에도 들어있지만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 대추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특히 잠자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멜라토닌을 막 분비시킬 수 있다고. 멜라토닌.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밤에만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을 잔다 안 잔다도 느낌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 호르몬에 의해서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졸려라는 이 뇌의 어떠한 그 전달을 통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있어도 좋아요. 두통이 있는 분들, 뼈가 약한 분들, 특히 뼈가 약한 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 칼슘, 특히 대추에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추를 자주 드시면 아마 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상관없이 몸이 약하거나 또 노화에 또 혹은 또 앞으로 노년층에 우리가 이 대추를 계속 드시게 되면 무조건 우리 몸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간들에 제가 어떻게 대추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못 먹으면 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 대추 좋다고 해서 그냥 식사 후에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연식품 중에 보약이 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이 전에 내려오는 그 식품 중에 뭐 여러 가지 꼭 약초에 막 들어가는 식품도 있잖아요. 대추같이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의보감에도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고 속을 편하게 하는,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소화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대추를 3알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대추 한 알이 양반들의 아침 해장이라는 속담도 있고요.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이 정도로 대추의 긍정적 속담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또 대추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